이 영상은 이미 한번 생계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스스로 포기해버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까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도 또 한 번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요즘 생계급여 관련 영상과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과거 기준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자극적인 사례만 앞세워서 공포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운영 방향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 기반 정보입니다. 받으실 수 있다고 무작정 희망만 주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떨어졌으니 나는 평생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인식부터가 지금 기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은 영구 불가 판정이 아닙니다. 탈락은 그해, 그 시점, 그 기준에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사람의 상황도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던 사람이 올해 다시 가능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본인이 과거 기준만 믿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그 당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지 영구 불가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마지막 판정처럼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아예 주민센터에 발길조차 끊어버립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 이후에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탈락 경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딱 4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본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자녀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녀가 직장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강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많은 고령층 분들이 지금까지도 생계급여는 자녀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정부가 보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핵심은 가족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양의 실질성입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느냐, 같이 살고 있느냐, 정기적인 부양 관계가 있느냐를 봅니다. 형식적인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자동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지만 각자 생활하고 실제로는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에게 이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장 안타까운 포기 유형입니다. 두 번째 탈락 유형은 소득이 조금 있어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으로 가끔 일하는 분들,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분들, 연금 외에 소소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한번 문의하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매년 인상됩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설명 듣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면 안 된다길래 그냥 안 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확한 기준 확인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능했던 분들이 그대로 제도를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집, 즉 주택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실거주 주택을 가지고 계신 고령층 분들이 그렇습니다. 과거 기준에서는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지금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실거주 주택의 환산 방식과 기준선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지역별로 금액별로 거주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탈락하고 어떤 분은 다시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본인의 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탈락 유형은 서류나 응대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공무원이 바빠 보여서 더 묻지 못했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한 경우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인 판정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한 설명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최종 탈락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탈락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다시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탈락했던 사람은 언제 다시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시 가능해지는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부분 기준 변화나 생활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탈락 이후 다시 가능해지는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인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가며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준 연도의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고 각종 공제구조가 함께 바뀝니다. 작년의 기준을 넘었던 소득이 올해는 기준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재산 환산이 올해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결과가 올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구조의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통장 숫자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와 살고 있는지, 실제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부양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거 여부가 바뀌었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아있거나 소득이 줄거나 끊긴 경우라면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재신청과 재확인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하면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는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례가 없으면 믿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탈락했다가 다시 가능해진 사례들을 기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과장된 성공담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본인이 어디에 가까운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정보는 단편적으로 알면 오히려 판단을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얼마 이하면 된다. 집 있으면 안 된다. 자녀 있으면 끝이다. 이런 식의 단순 공식은 지금 기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와 조건을 함께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탈락 이후 다시 가능해진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변화와 재신청 흐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도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어 씨의 경우입니다. 어 씨는 혼자 살고 있었고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에게 자녀 소득이 있어서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이후로는 다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 씨는 본인이 평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오랫동안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자녀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고 실제로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가족의 존재가 아니라 부양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 씨는 다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씨가 가장 놀랐던 점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자동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준이 바뀐 줄도 모르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남성 B씨입니다. B씨는 일용직으로 가끔 일을 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본인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정식으로 신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조금이라도 벌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소득 전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제, 이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B씨가 가장 아쉬워했던 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서 판단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현장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 탈락했던 경우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1세 C씨는 작년 심사에서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시에는 기준선과 환산 방식이 지금보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C씨는 그 결과를 듣고 다시는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실거주 주택의 환산 방식이 달라졌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전체 기준선도 조정됐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시 심사를 받았을 때 결과는 달랐습니다. C씨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결과가 올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 탈락했을 때 영구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다시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확인이 혼자 판단이 아니라 공식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자격이 확실한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고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하면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확인과 상담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무조건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확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2026년 기준 변화의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확인 대상자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는 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분, 소득이 조금 있어서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했던 분, 최근 몇 개월 사이 소득이나 근로 상황 또는 동거 형태가 바뀐 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관련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확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확실히 되느냐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자격이 확실할 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를 통해 현재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준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는 기준 변화가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작년에 탈락했거나 예전에 포기했던 분들은 2025년 말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두고 2026년 초에 다시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 인상, 자동 적용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작년 탈락이 올해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사람의 상황도 바뀝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확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확인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전에 탈락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하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 하나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경우인지, 자녀 때문에 포기했던 경우인지, 소득이나 집 때문에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경우인지 번호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댓글을 기준으로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은 사례부터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단되는 사례, 환수로 이어지는 사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수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준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거나 이미 받고 있던 급여가 끊기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